안녕하십니까. 경상도 반담입니다. 반담은 장클로드 반담 있죠. 옛날 배우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를 겁니다. 그렇게 광고 얘기하면 알 수 있겠네요. 그 볼보 자동차, 볼보 트럭이죠. 볼보 트럭 2대 이렇게 양쪽에 그 사이드 미러 위에 다리 올려놓고 다리 찢기 하던 그 양반입니다. 장클로드 반담. 반담하고 닮았다 그래서 가지고 그래서 경상도 반담으로 지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피터 갤러거랑 더 닮은 것 같습니다. 피터 갤러거는 또 누구냐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영화의 남자 주인공의 형입니다. 장황한 설명이네요. 대다수 잘 모릅니다. 요즘 세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저보고 페페 닮았다고 합니다. 약간 깨구리처럼 생겼나봐요. 깨구리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학생들 눈이 정확하겠죠. 네. 오늘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지나갔으면 just in time 이랬을 건데 신호가 바뀌었네요. 자, 이 아침에 전 아침 아닙니다. 지금 아침이 아닌데 제 입장에는 아침이라 가지고 목이 좀 안 좋네요. 기침 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8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암인 줄도 모르고 하루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늘 가던 소아과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가던 이비인후과네요. 소아과가 아니고 이비인후과. 소아과도 간 적도 있습니다. 소아과도 진료를 보더라고요. 소아과에서 애기들만 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저 테라칸 있네요. 옛날에 저 테라칸 참 좋아하고 많이 탔었는데 그놈의 환경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팔았는데 테라칸 참 좋았습니다. 저는 저런 각진 차를 좋아했었습니다. 멋있잖아 테라칸. 테라가 땅인가요? 칸 황제, 땅의 황제. 저 디자인을 그냥 엔진만 좀 개량해서 하면 되는데 뒤에 DPF인가 PDF인가 그걸로 바꾸라 그러고 결국 차가 활도 말썽을 부려가지고 거의 한 40만 킬로까지는 탔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너무 안 좋네요. 테라칸 많이 그립습니다. 네, 저런 차는 다시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아까 그 얘기 다시 늘 가던 이비인후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보시던 의사 선생님도 한결 같겠죠. 항상 같은 분. 네. 거기 선생님이 한 6분 계셨는데 하루는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병원을 갔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휴진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간호사께서 다른 선생님한테 봐드려도 괜찮냐? 네, 괜찮다. 그래가지고 처음 저를 진료하시는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늘 시원찮을 것 같은데 이거 녹음이 처음 보시는 선생님께서 보자마자 지금 감기가 문제가 아니고 목이 많이 부은 것 같은데 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시라고. 그때 제가 목이 좀 불룩하게 나와 있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근육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 근육에 목에 근육이 생겼나? 이래 생각했는데 정말 멍청했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목을 만져보더니 심상치 않다. 검사를 한번 해보자. 새침 시술인가요? 바늘을 꽂아가지고 세포를 수출해서. 근데 그게 그때 목이 부은 게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단순 물혹 같은 거겠지. 3년이나 됐는데 암이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검사 결과 나오니까 그때 다시 내진해 주세요 해서 일주일 있다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악성 종양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암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받은 그 자료하고 다 들고 이제 큰 병원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아 근데 그 들고 가면 뭐해? 세브란스 가서 또 수술을 시술이 시술이 아니고 또 검사. 이게 병이 걸리면 진짜 힘든 게 수술 이런 게 아니에요. 검사가 너무 많아. 이 검사 저 검사 뭐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이 검사 저 검사 이미 다 했던 검사인데 또 하고 또 뭐 MRI, CT 뭐 그럴 것 다 찍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아무튼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목에 절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전 처음 수술이라는 거를, 큰 수술이죠. 그 전에 뭐 치질 수술 받은 건 있는데 큰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 2개월 있다가 수술 날짜를 잡았나요? 근데 이게 수술 거기 이제 수술하는 곳이 2층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2층이 전체가 수술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환자들이 다 누워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그때 많이 떨었는지. 누워서 이제 수술복만 입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뭐 쓰고 수술복 입고 대기를 한 다음에 수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와서 저기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지금 약한 상태잖아. 저 카니발 봐라 또 미친듯이 뛰어간다. 화잘하노 저거. 야, 카니발에 무슨 뛰어가게 만드는 장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달리면 큰일 납니다 하는 뭐 경고가 뜨는 거야. 뭐야?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할 일이 많네요. 네. 갑자기 마이크에 선이 빠져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그냥 휴대폰에 녹음해 보니까 이거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귀가 제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는지 볼륨을 좀 높여야 잘 들려서 오늘은 마이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또 선이 빠지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그 수술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 기도해 주시는 분인가 봐요. 옆에 오셔가지고 기도해 드릴까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진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럴 때는 누가 이렇게 와서 위로해 준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옆에서 이 어린 양을 잘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런 기도를 했겠죠.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네. 수술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종교가 없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아멘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께서 이제 밀고 침대를 움직이는 침대 있지 않습니까? 침대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걸 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왼쪽으로 보면 다 수술실이에요. 전부 다 이제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살면서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몸이 저절로 떨리더군요. 아마 그 수술실의 온도도 2도 정도 돼가지고
냉장고 같은 수준이죠. 당연히 춥습니다. 몸이 떨리게 돼 있죠. 그랬더니 간호사분께서 오시더니 수술 처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분 왜 이렇게 많이 떠세요? 그러면 수술 처음 하지 뭐 제가 수술 매니아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마취과 선생님께서 오셨거든요. 마취 하시는 분인 선생님이 무슨 기구를 제 얼굴에 딱 걸치더니 그냥 걸치는 거예요. 딱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꽉 끼었으면 이게 이제 마취를 하는 거구나 생각했을 건데 뭐 옆에 대강 이렇게 걸쳐놓고 자 테스트합니다. 2번 들이마시고 2번 내쉬세요. 그래서 했는데 두 번째 그 다음 의식이 없어요. 그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하면서 쓰러지는 듯한 그런 화면일까요? 그런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확 갑니다. 그냥 수술 시간이 한 4시간쯤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는 동안 좀 꿈도 꾸고 어떤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꿈 같은 건 뭐 어쨌든 뭐 제가 인식하는 그런 거, 꿈을 예를 들어서 꿈 같은 거 그런 걸 좀 생각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마취되고 나면 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느꼈죠.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영혼이 있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제가 그 이제 수술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반응을 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4시간은 그냥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강화도 쪽을 가는데 제가 이쪽 가는 길을 좀 좋아하거든요. 강화도를 제가 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강화도를 가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밴드 있지 않습니까? 밴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일인데 수학 가르쳐요. 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수업은 그때 목동에서 수업하고 있었는데 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일 밴드 말고 어플 중에 밴드 고등학교 동창 밴드 그 밴드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고2 때 경상도 말로 짝지라고 하죠. 짝꿍이라고 하나요? 표준어가 짝꿍인가? 그 짝지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1년 동안 늘 붙어있던 친구인데 아유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해서 반갑다 어떻게 지내냐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고2 때 같이 공부 안 하고 놀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랑 한 명 더 있어요. 3명이서 맨날 공부 안 하고 저 자습 시간에 도망가고 시내 나가지고 시골에서는 시골이라 해야 될까요?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시인데 보통 그렇게 중심가를 시내라고 합니다. 그때 시공이라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약자였어. 낭만이 있었죠. 거기 가서 이제 음악 다방인데 가가지고 이제 음악도 신청하면 DJ가 음악도 틀어줘. 오늘은 왠지 막 이러는 그런 DJ 있지 않습니까?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좀 젊은 세대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아까도 그 장클로드 반담 뭐 누가 알겠습니까? 다리 막 찢게 하는 그 아저씨. 갑자기 지금 좀 번외 이야기인데 장클로드 반담하니까 스티븐 시갈이 생각나네요. 그 사람 영화는 보고 싶지가 않아. 스티븐 시갈은 나오면 악당들이 불쌍해요. 지가 다 이겨버려요. 다 때려버려. 그 스티븐 시갈 나오는 영화 보면 저렇게 할 거면 바로 찍나. 악당이 다 두드려 맞고 자기는 뭐 한 대도 안 맞고 다 이겨버려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정의는 이긴다야 아니면 정의는 세니까 너 때려도 된다야. 자 본의 이야기고요. 좀 잠깐 제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운전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막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생각이 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라서. 아무튼 그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시공 카페 가서 맨날 죽치고 앉아가지고 자이로스 도망가고, 물론 자이로스 도망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맞았죠. 근데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냐, 몇 번 맞고 나면 선생님이 포기하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을 포기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공부 안 하고 그런 게 낭만인 줄 알았습니다. 아,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길래 뒤에서 그냥, 아이 자식들 낭만이 없어, 아이, 저렇게 뭐 아둥바둥하냐. 그러면서 고2 때, 고2가 좀 애매한 시기거든요.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고1은 아직 고등학교 생활이 생소하니까 좀 열심히 해. 근데 2학년은 적응이 돼. 그래서 조금 느슨해진단 말이죠. 아직 3학년은 아니니까. 그래서 고2 때 정말 실컷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가서 맨날 죽치고 앉아가지고, 친구들이 담배를 고랬는데 담배는 피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영향으로, 아버지가 워낙 이 체인 스모커라서 하루에 그냥 2갑을 내리피시거든요. 어릴 때 맨날 아버지 그 거북선 담배 심부름 다니고 500원이었나요? 거북선. 요즘은 저 학생들이 담배 못 사잖아요. 진작 나오지 그런 법은. 나 어릴 때 맨날 심부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 억울해. 아무튼 3명이 그렇게 맨날 놀러 다니고 공부 안 하고, 이것이 인생이다. 수업 시간에는 책 안 펴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꺼내놓고 읽고. 선생님들도 포기했죠. 그냥 때리다 지쳐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맷집이 좋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때리면 나가서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그냥 맞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때리다가 윽 하면서 이렇게 막 쓰러지고 해야 되는데, 애가 버티니까 약간 두려움이 드나봐. 애가 이상하다. 그러면 선생님 몇 대 때리시다가 들어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해방입니다. 그 선생님이 전혀 저를 터치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잘못된, 그러니까 학생들도 선생님들 머리 꼭대기에 앉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는 거지.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나름. 네, 제가 좋아하는 이 고정리 길로 가보겠습니다. 강화도를 그냥 직진하면 재미가 없어. 꼬불꼬불 가야지 재미가 있어요. 둘러둘러 가는. 그래서 인생이 원래 좀 아웃사이더 인생이다 보니 주류보다는 이렇게 좀 격가지, 주류가 아닌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도 주류시긴 하지만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구절만 읊으면 막 마음이 아련합니다. 저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나. 제 길 가다가 침 뱉은 적도 있고요, 휴지 버린 적도 있거든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이게 뭐죠? 모범, 교통, 모범 아저씨 옆에서 뭐 하는데, 아무튼 2학년 때 그렇게 딩가 놀다가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 가야 되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친구는 니는 공부해라. 또 반이 갈라졌기 때문에 3학년 돼서 나머지 친구 둘이는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니는 공부해라. 우리는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낼란다 얘기해서 본의 아니게 저는 떨어져 나오게 된 거죠.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3 때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수학이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공부를 포기하려고, 다른 걸 해도 수학은 포기하겠다 라고 마음먹는 중에 아주 공부 좀 해보려고 뒤에 앉아있다가, 키가 큰 편이라 뒤에 있었는데 앞에 자리 2번째로 갔거든요. 앞에 2번째 저 놀고 싶어하는 친구랑 자리를 바꿨어요. 고3이라서 자리 바꾸는 건 좀 암묵적으로 알아서 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자리 바꾸고 앞에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죠. 선생님 수업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들어야겠다.
이미 고3 때 저는 재수를 마음 먹었어요. 너무 이제 1학년 때 제대로 못했지, 2학년 때 놀았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할 목적으로 앞에서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수학이 너무 안 돼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옆반의 수학 선생님 김성비 선생님께서 근데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이름 좀 얘기해도 되지 않나? 김성근 선생님이에요. 수학을 그렇게 잘 가르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잘 가르쳤겠죠. 잘 하셨겠죠. 네. 그 선생님께서 제가 큰 녀석이, 덩치도 큰 녀석이 앞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신기했는지 너 이름이 뭐냐? 네. 그래서 제 이름은 뭡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얘를 집중적으로 한번 시켜보겠어요. 그래서 못하죠. 그러면서 칠판에 하나씩 적어주면서 답해보라고. 잘 못하죠. 괜찮다 그러면서 계속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발성인 줄 알았는데 이 복도 지나가다가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열심히 하고 있냐? 그때 감동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저를 담임이셨던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도 제 이름을 거의 불러주는 적이 없는데, 왜냐면 저는 뭐 말썽을 부린 애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 애도 아니니까 제 이름을 뭐 선생님께서 불러줄 일이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삐조리죠. 삐조리를 뭐 누가 신경 씁니까? 사고 치는 것도 아니면 냅두는 거죠. 이런 삐조리를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닌 수학 선생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김천수님의 꽃. 그때 그 감동과 내가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학력고사 점수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지만 찍은 친구보다 점수가 더 작았지만 적다. 가끔 요즘 어휘 사용이 조금 좀 불안합니다. 별로네요.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게 맞죠? 점수가 적었다. 이거 완전히 경상도 표현인데 점수가 적었다. 나 이제 왜 그 경상도에서 애를 낳다 안 하고 놓다 이러잖아. 애 낳다구나. 애 낳으러 갔나? 애 놓다 생각하는가요? 애 놓다. 지금 저도 뭐 위쪽으로 올라와서 많이 변질돼 가지고 이거 뭐 경상도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뭐 서울도 아니고 다 섞여 가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 덕분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김성근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가 공부를 안 했겠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먹고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3학년이 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친구 둘은 똑같은 2학년과 똑같은 방향으로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 통해서 친구 한 명, A라고 할게요. A 친구, B 친구. A 친구를 전화를 했더니 마침 서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서울 사당 근처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지. 그래서 약속들 하루 정해가지고 사당 근처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입니다. 꾸밈이 없어요. 애가 포장이랑 꾸밈이란 게 없는 정말 진솔한 친구예요. A 친구가. B 친구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좀 어떻게 지내냐 하는 결혼도 했더라고요. 결혼했고 자기 여기서 그때가 우리가 한 초반쯤 됐을 거예요. 주차장에서 건물 주차장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전문대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서 친구 B를 묻게 되죠. 왜냐하면 둘이는 그 이후로도 대학 가서도 둘이 같이 자취하고 그렇게 지낸 걸로 알거든요. 참 제가 그게 빠져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어떻게 그 친구 B는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암으로 죽었답니다. 폐암으로. 담배를 정말 많이 태우기도 했는데 담배하고 뭐 암하고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너무 미안한 거야.
물론 친구 A나 친구 B는 저한테 그런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도 그런 생각하지도 않더라고요. 뭐 서운하다니 너 혼자 빠져나갔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진솔한 친구는 친구가 잘 되길 바라죠.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고 친구들이 다 잘 돼 있으면 기분 좋을 건데, 아니 뭐 그 친구 너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연락을 제가 자주 못했습니다. 뭐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새삼스럽게 다시 연락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원래 친구 관계가, 친구는 연락이 꾸준하게 돼야지 친구죠. 중간에 한번 끊기면 친구가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시 또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는 그냥 쭉 연락했던 사람들이 친구죠. 네. 아무튼 그 친구 A가 한 3개월 지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 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뻔합니다. 이거 저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상을 당했거나, 네, 아니면 돈을 빌려 달라거나 뭐 이런 겁니다. 일단 뭐 상을 당하면 제가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아버지 어머니 상 이렇게 당하면 찾아가면 되는 거고, 상당하면 무조건 찾아가야죠. 상당한 얘기 하니까 옛날에 아 이거 할 얘기가 많네. 역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네요. 울산의 친구가 저기 빙부상이죠. 장인어른 상을 당했는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안동이라서 서울에서 안동까지 가는 게 좀 쉬운 길은 아니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신혼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내가 우리 큰애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이렇게 상이라죠. 이렇게 상이라는, 상을 당했을 때 경조사에서 조사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조사는 따지지 말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아내를 참 존경했습니다. 아 대단하구나. 그래 나는 왜 이런 것을 편리 때문에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었나. 아 부끄러웠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9살이나 적은데 나이가. 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차도 그때 갤로퍼야. 갤로퍼를 몰고 그냥 안동까지 달렸죠. 그 친구 빙부상,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빙부상을 그 친구가 당해서 안동까지 갔는데, 그 친구 얘기는 다음에 생각나면 또 하도록 할게요. 그 친구랑 할 내용이 많네요. 그 밤에 이제 찾아가니까 새벽 2시쯤 됐나요? 와 고양이 지나갑니다. 살쪘네. 잘 먹어서 살찐 건지 아니면 못 먹어서 부은 건지 안타깝네요. 원래 저 집에서 키워댈 고양이가 저 뛰어다니네. 고양이 강아지 참 좋아합니다. 근데 키우질 않습니다. 어릴 때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없네요. 어릴 때 그 강아지 키우다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생각나면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우리 다음에 보자 하면 안 보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 친구한테 이제 상을 갔더니 친구가 저밖에 안 온 거예요. 남편 친구가. 진짜 이거 찾아가야 돼. 조사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지금도 만나면 아내 친구가 저를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자기 아버지 장례식 때 와준 남편 친구잖아. 조사는 가야 됩니다. 자,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강화도 가는 뒷길 좋아요. 한적하고 고즈넉하고. 아무튼 그 친구 A 다시 얘기로 돌아가야겠죠.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면 상을 당했구나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돈에 관련된 문제면 제가 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면 그냥 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능한 선에서. 그 친구한테 빚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자, 너
수업 좀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걔가 이제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머리를 좀 짱구를 굴려가지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편이죠. 여기서 뭐 사서 이렇게 가고 많이 그랬었는데요. 잠깐 서서 추억을 좀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도 할 겸. 그래서 그 친구가 수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김포에 살고 있을 때라 수업은 서울에서 하고 있었죠. 학원은 그때 서울에 있었고, 집은 김포. 원래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서 못 삽니다 이거. 지방에 비해야 꾸역꾸역 이제 서울까지 대학 와가지고 고생 많다. 명절 때 이렇게 보면 다 고향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도 쪽으로 진짜 많이 내려가. 불쌍합니다. 다 힘들게 올라와서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전화가 와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수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틀 비는 시간이 있어서 가까운 데면 그래 알았다. 그 김포 어디라던데 그러길래 뭐 저도 그때 김포 쪽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 알았다. 뭐 한번 해볼게. 너한테 이제 전화가 갈 거야. 내가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하고 기다려봐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A 오빠 소개로 전화 드립니다. 수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어디십니까 물어보니까 강화도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의리상 가야 되는데 강화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서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서울과 강화도면 거의 뭐 2시간 잡고 가야 돼요. 왔다 갔다 4시간인데 제가 아무리 A한테 빚진 게 많아도 이때 있어 사람이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의리상 그냥 알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강화도는 무리지. 나 강화도까지 어떻게 가. 사람이 이게 이렇게 열팍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거절하려고 제가 오늘 수업이 늦게 끝납니다. 거기 도착하면 새벽 2시가 넘습니다. 그러니 새벽 3시 4시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보고 얘기하자고. 근데 안 가려고 저는 좀 비싸게 지금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 맞출 수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제 거절하려고 멘트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틀에 진짜 여기서 한 달 버는 양의 금액을 불렀는데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절하려고 2가지를 제시했는데도 거절을 못하잖아. 그래서 더 이상 거절하는 건 매너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새벽에 제가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거절해야 되겠다. 네. 이 멈춤하면 또 재미없네요. 제 나름의 추억으로 써봤는데. 그래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도착하니까 진짜 새벽 2시가 다 됐었어요. 바람 부릴 때는 멈췄다가 우회전. 신호등에 지나가는 방법이죠. 네. 여기 한때 여기서도 주유를 참 많이 했었는데 여기 주유하러 가면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서거든요. 그러면 저기 주유하시는 분이 좀 연세가 있으시죠. 나이가 많으시죠. 오셔가지고 이렇게 빵빵 안 거리고 계시는 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안 온다고 오자마자 클락션을 누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클락션 누르면서 들어간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이제 노인분들이 행동이 빠르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뭐 경적 울릴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차가 들어오면 다 알아서 보는데 기다리면 되죠. 뭐 그래봤자 한 10초?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뭐 배려라고 해야 될 거 큰 배려도 아닌데도 저 주유하시는 분께서 어르신께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물도 하나 더 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네, 자신에게도 좋고
인류애를 위해서도 좋고. 네, 그래서 새벽 2시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해야겠죠. 새벽 2시에 넘어서 도착해서 갔더니 뭐 가정집이에요. 그냥 빌라. 이 로타리 회전은 도는 사람이 우선인데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중앙선 넘어가고 멋지네, 운전 잘한다니. 그래서 하면 위험하다. 자, 그래서 가정집이에요. 그냥 가정집인데 그 시간까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공부방인데 개조를 해가지고 방이 3개인데 저쪽 창고 같은 거까지 개조를 해가지고 교실을 한 6개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면 그게 다 불법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애들이 많았던 거죠. 엄청 많았어요, 거기 애들이. 그래서 그때 원장쌤은 이제 영어를 가르치시는데 제가 이틀 비기는 하고 A 친구 소개고 해서 도와드리긴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휴일이 없는 관계로 좀 피곤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가 방학이었으니까 제가 2개월은 도와드릴 테니 2개월 동안 다른 선생님을 구하십시오 하고 이제 2개월 동안 수업을 했어요. 걔들이 이제 고3 되는 애들이라 급했던 거죠. 고3이 그때 막 그전 수학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학생들이 답답하니까 그 수학 선생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이 나오는 상황이고, 학원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이 좀 중심이고 인원수도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이 급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2개월 동안 수업을 했죠. 근데 이게 섬이잖아요, 강화도. 애들이 너무 순박한 거야. 저도 시골 출신이라 이거 시골 애들이 좋아요. 되게 재밌어. 애들이 막 선생님 김치 담궜어요 하고 김치 갖다 주고, 선생님 저희 집에 고구마 수확했어요, 이거 드세요 하고 고구마 갖다 주고. 재미난 게 뭐냐면, 와우, 잘 끼어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럴 때 차들이 계속 오면 그냥 서서 좀 기다립니다. 그러면 뒷차들이 되게 빵빵, 뒷차 또 왔네. 마음 급해져. 한번 열심히 끼어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밟고. 네, 학생들이 너무 순박한 거야. 그리고 숙제 내는 걸 다 해와. 변명도 없고 열심히 다 해와. 그러니 숙제 다 해오면 성적이 오르지 안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애들도 참 괜찮고 말도 잘 듣고 제 어릴 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말은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2개월 동안 그 애들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많이 가르쳐주고 애들도 많이 깨닫고 저도 많이 따르고. 그래서 2개월이 끝날 쯤에 원장 쌤하고 이제 식사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정리, 모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거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장 쌤한테 선생님은 구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시 서울 쪽으로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원장 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안 구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을 못 구하신 것 같아. 그래서 고개 푹 숙이면서 계속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틀 동안이라도 하면서 울먹울먹 하셔가지고